대박 친구 1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 미래로 타임슬립 증권방송 차트로. 돈을 벌기 위한 전쟁터. 우리는 흔히들 주식시장을 전쟁터에 비유합니다. 찰나의 실수로 혹독한 결과를 치르기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이런 생사가 오가는 무자비한 전쟁터 속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시나요? 바로 또 도대체 이런 시장에서 내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어제 리더십 전문가님도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이런 하락장 속에서 누군가는 정말 공포에 떨고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종목들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와 관련된 강의와 또 종목들 소개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텐데 그 고민까지도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오늘도 역시 노란톡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차트로의 기적을 검색을 하시고 참여 코드 2000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종목 상담 시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종목 상담에 해당이 되신 당첨이 되신 분은 차트로 노트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종목 상담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리더스타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제와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밝게 인사를 또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제보다는 많이 네, 나아졌죠. 시장 상황을 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그쵸.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양봉 캔들을 좀 보여줬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장중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캔들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오늘 장에 만들어진 양봉 캔들이 그래도 의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이 돼요. 시기적으로 좀 타이밍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시장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오늘 차트로 방송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낙폭 과대주에 대한 설명을 어제서부터 이제 처음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시장이 이쯤 되면은 투매에 의해서 손바뀜이 좀 나올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은 반사 급등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맞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복습해보면서 알아보는 시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이 이러한 종목을 매매하기가 딱 적합한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함께 살펴봤었던 종목 중에 1번 종목 태고사이언스라는 맞아요. 종목은 오늘 장중에 또 20%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골라가시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좀 험악한 시장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으니까 오늘 관련된 강의 복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드디어 우리 이 차트로 노트가 배송이 시작이 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안방에 맞아요. 배송이 완료가 됐다고 지금 하더라고요. 노란톡 보니까 진짜 네네. 교재가 드디어 왔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부산은 아직 교재가 안 왔어요 하시는 네네. 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그렇죠. 있나 봐요. 예, 서울에서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부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 내일 중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은 요거랑 똑같은 걸 받으시게 되셨을 겁니다. 요 안에 내용들이 알차게 다 채워져 있습니다. 어제 배웠던 부분이 바로 이제 요 파트에 해당이 되죠. 그랜빌의 법칙.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한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요 노트를 받고 싶은데 아직 나는 선정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은 좀 최대한 좀 빠르고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고 네.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을 최대한 좀 많이 가져보려고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 그 종목 상담에 당첨이 되신 분들을 한해서 이 노트를 추가적으로 또 안방까지 배송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신청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종목 상담 많이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 상담도 받고 싶고 이 차트로 노트도 받고 싶으신 분은 오늘 종목 상담 남겨주신다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톡 보니까 저도 부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편함만 봐요. 이렇게 주사남님이 남겨주셨어요. 주사남님 당첨됐던 게 기억에 남아요. 아, 그렇군요.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네네. 실물 영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TV 시청하고 계신 분들, 노란톡에 계시지만 아직 차트로 노트에 당첨되지 못한 분들 정말 더더욱 받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종목 상담 이따가 진행될 거니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저희가 그래도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강의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S&P가 그래도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하락 마감을 지었고 코스닥을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폭으로 반등했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 4%가량 빠졌던 거에 비하면 조금 그래도 한숨을 돌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수 상황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바로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요게 어제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죠. 마이너스 3.87% 하락 마감해줬고 오늘 떠 있는 요 양봉 캔들이 낙폭을 좀 흡수해주는, 좀 스탑시키는 그런 양봉 캔들이었어요. 자, 근데 보통 이런 식의 하락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네. 급락하게 되면 살짝 반등, 급락하게 되면 살짝 반등. 그래서 이런 반등을 우리가 흔히 기술적 분석,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술적 반등은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공중에서 공을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 이제 바닥에 딱 닿게 되면은 약간 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튀어 오를 때 이 처음 떨어졌었던 낙하 지점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많이 내려온 거에 의해서 반등이 살짝 나오는 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죠. 계속 끌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가 신고가 경신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펀더멘털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승이 나와야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찐 상승, 진심 상승이 나와주게 되는 거고 이런 상승 같은 경우는 낙폭이 많을 때 한 번씩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결단의 순간이죠. 과연 이게 기술적 반등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은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텐데 제가 오늘장 지수 반등이 좀 의미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죠. 그렇죠. 다음 주 이제 화요일 11월 네. 3일로 일정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뜻은 미 대선은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이벤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3일 이후의 상황이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면서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부양책의 불씨를 다시 밝혀줄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장 양봉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또 특이사항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조금 지난 낙폭 거래량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다는 점. 그러니까 어제 급락했었을 당시 거래량보다 오늘 0.73%에서 멈춰졌었던 이 거래량이 더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 곡선이 올라가는데 이 빨간색 곡선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누적 순매수량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장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순매수 수급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뢰도가 좀 높은 반등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까지 흐름만 잘 넘어간다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저점 포인트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추락하다가 급 반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낙폭 과대 종목의 매수 접근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강의 복습해드린 시간 잠시 후에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이 발생했을 때보다도 오늘 반등했을 때의 거래량이 더 높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이럴 때일수록 낙폭 과대된 종목들에 저희가 시선을 더 쏠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의를 도와주실 텐데 어제 세 종목을 소개해드렸던 것 가운데 첫 번째 종목이었죠. 태고사이언스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네, 저도 하루 만에? 네, 살짝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오늘 장중 시세가 너무 크게 나와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태고사이언스 차트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봉상 차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장중에 20% 정도 상승세를 갔다 온 모습이고요. 네. 어제 우리 TV 방송을 통해서 같이 봤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렇게 캔들 하나 전 이렇게 돼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도 이런 얘기 했었죠. 세상에나 전문가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신가요?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은 차트를 가지고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제 스스로 뱉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낙폭 과대 측면이 맞다. 오늘장의 반등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 장중 시세가 이렇게 20%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걸 기준으로 오늘장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요거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태고사이언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음봉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 속에 오늘장 양봉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추가적인 흐름은 또 어떻게 가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로 갔다 다시 현재로 올 겁니다. 그때 한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바로 소개해드렸던 태고사이언스가 오늘 장중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줬는데요. 이 종목의 과거를 한 번 더 가서 저희가 복습을 해본 다음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미래는 또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지 저희가 거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도 눈에 익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봤었던 종목이죠. 우리 차트로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 종목 텔콘 RF 제약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재공략이 좀 가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것도 오늘 잘 올라가셨습니다.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데요. 아니요, 텔콘 RF 제약을 네. 많이 봤어서 이제는 익숙해요. 조금 친해지셨구나, 네, 종목하고. 친해졌어요, 이 종목과. 알겠습니다. 오늘 장중 시세도 좀 괜찮게 나아졌었어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봉상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는 얼마 안 올라갔지만 오늘 장중에 한 8%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 사실 과거로 어제 딱 이 시간대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돼 있던 모습입니다. 딱 봐도 안 좋죠.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지 여기서 양봉이 나오리라고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힘들죠.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하지만 어제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종목은 낙폭과대주로서 매수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이게 장중 시세가 잘 들어와 줬습니다. 8% 올라간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일봉상 추이로 보았을 때는 약간 갸우뚱하지만 크게 보게 되면은 주봉, 월봉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점 잠시 후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좀 체크해 드리고요. 현재로 돌아와서 앞으로의 과정 어떻게 될는지 한번 또 점검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 어제 혹시 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바로 시세가 좋게 나와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종목의 과거 또 어제 봐드린 만큼 다시 한번 복수 체험에서 봐드릴 거고요. 현재 흐름 돌아와서 미래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또 어떤 건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그 새로운 걸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어제 젠백스 링크까지 3개를 봤었었는데 네네. 그거는 제외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온라인 공개 방송할 때도 그렇고 네. 어제 TV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낙폭 과대주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네요.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차트 추이를 보게 되면은 썩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기는 힘들어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역배열되어 있죠. 장기 평선이 위에 와 있고 단기 평선이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렇게 장대 음봉 캔들도 옆에 있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로 돌아가서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면은 이 공간에서부터 한번 추세가 바뀔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떠한 걸 근거로 그러한 말씀을 해드리는 건지 과거 흐름으로 돌아가서 강의해드리고 현재로 돌아와서 또 추가적인 방향성 한번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서 낙폭 과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리더스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있는 세 종목에 대한 현재 흐름을 살펴드렸습니다. 태고사이언스와 텔콘 RF 제약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봤는데요. 태고사이언스와 그리고 텔콘 RF 제약은 어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바로 이렇게 시세가 좋게 나와서 다시 한번 이 흐름 체크해 드릴 거고요. 오늘 새로운 종목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저희가 과거 흐름 통해서 이 종목들을 낙폭 과대, 지금 공략해도 될 만한 종목으로 눈여겨보고 계신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과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로 돌아왔었을 때 같이 봤었던 게 이제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그래서 기초를 좀 다지고 오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강의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 우리가 주식 투자를 처음 입문하게 되었을 때 배우게 되는 굉장히 심플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배울 때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실전에 적용하려고 보게 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불안한데 과연 이게 맞나? 의심이 들고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실전에 적용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세 종목 살펴보면서 낙폭과대주 공략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하루 만에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이런 사례들은 복기를 하면서 다시 보시고 또 비슷한 사례를 찾아 나가시게 되면 또 한 번의 급등 기회를 또 만날 수가 있으니까 오늘 강의도 집중해 주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봤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 책자 내용입니다. 요 책자의 16-1 챕터를 가서 보시게 되게 되면은 그랜빌의 법칙, 그중에서 매수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의 방법을 설명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높으신 선생님. 주식계의 큰 선생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랜빌이라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평선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골든크로스.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례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회색 선이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 쭉 떨어지다가 방향을 위로 돌리고 있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돌파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이탈이에요. 이평선 이탈인 거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돌파입니다.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 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돌파가 나오는 경우에 매수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나서 주가 추세는 이렇게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플한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있는 화면이죠. 자, 이제 이동평균선이 아래에서 위로 방향을 꺾은 이후에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경우, 계속 방향을 상방으로 가게 되는 경우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 이동평균선의 자리를 지지하면서 같이 올라가 주려는 성향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평균 값입니다. 제가 어제 그 손흥민 선수 얘기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평점이 계속 올라가는 선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수이다. 근데 갑자기 컨디션이 안 좋아요. 갑자기 그 곧불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아서 게임을 뛰었는데 그 평점이 6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손흥민 선수의 기본 에버리지가 아니다. 평균은 원래 8.5 이 정도 되는 선수인데 그날만 6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만 6점이 나왔다고 해서 에이 손흥민 선수 별로네 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종목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게 되면은 주가도 원래는 일반적으로 그 값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에 지지하면 반등, 이평선에 지지하면 반등이 나와주게 됩니다. 그 원리로 매수 타이밍이 이런 데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주가도 올라가고 이평선도 올라가는데 주가랑 이평선이 만났다. 평균값하고 주가랑 만났다 하면은 거기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겠구나. 요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시장은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시장은 이렇게 평범하게 가지 않습니다. 항상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안겨주면서 변칙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요. 마치 지금처럼. 자,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나오느냐? 바로 요 3번의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확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자, 원래 같았었으면은 이 이평선이 상방으로 가 있으니까 평균값을 따라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특별한 상황, 증시가 급락한다든지 기타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평균값을 깨고 급락을 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뭐냐면 바로 낙폭 과대 상황이다. 평균값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 손흥민 선수의 평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한 경기 컨디션이 안 좋아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감기가 났잖아요. 그럼 본래의 컨디션인 8.5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도 마찬가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낙폭 과대가 되게 되면은 평균의 값을 찾아러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게 낙폭 과대주 매매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나와주죠. 원래 같았으면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올라갈 만한 이 추이가 일시적으로 깨졌을 때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본래의 자리로 맞춰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요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바로 이 화면입니다. 어제 같이 보셨었죠? 이평선은 평균은 올라가는데 주가만 일시적으로 급락했었을 경우, 그죠? 이평선도 상방, 캔들도 상방. 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추세가 내려오게 될 경우, 이때는 특히나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 우리 항상 배웠던 거죠? 거래량 없는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이다. 거래량 없는 하락은 신뢰도가 낮은 하락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추세가 깨졌지만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이 종목이 원래 평점은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인데 약간 낙폭 과대 상황이구나. 오히려 매수 접근도 가능하겠구나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키를 맞추러 올라가는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그랜빌 선생님께서 우리 이제 투자자들에게 알려주신 비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3번의 법칙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주봉에다가 요거를 적용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례 종목 어제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을 또 전환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 얼굴 한번 뵙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저는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랜빌의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이 과연 낙폭 과대주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은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강의를 도와드렸는데요. 제가 또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도 상승 추세이고 그리고 캔들도 상승 추세인데 만약에 낙폭 과대, 시장이 안 좋을 때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바로 낙폭 과대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태고사이언스와 텔콘 RF제약 오늘도 다시 한번 과거 흐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다시 과거의 차트 흐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태고사이언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로 돌아갈 거냐면은 우리 2017년도 1월 달서부터 2018년도 약 8월 달까지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던 이동평균선을 요 회색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선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어서 이평선하고 똑같은 선은 아니에요. 하지만 갖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똑같이 평균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자, 그래서 원리는 이런 거죠. 평균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 네, 회색 선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상승 쪽으로 가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평점이 5.5, 6.5, 7.5, 8.5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선수의 어떤 본 실력도 그에 맞춰서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낙폭이 과대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한 번씩은 와요. 선수도 사람인지라 그런 컨디션 난조가 있는 거고 증시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항상 맞춰서 가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격이 발생되었을 때, 자, 기준선의 위치는 상단에 있으나 캔들의 위치는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을 때 55,000원이 기준선 자리인데 4만 원 이하까지 팍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낙폭이 과한데
평균은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 친구인데 얘는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도 많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공간에서 종목을 매수했을 경우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을 하는지 보시면요. 여기가 약 39,000원 정도 되는 자리이고 최고 꼭대기가 7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약 한 80% 정도의 상승 시세를 이렇게 쫙 내버리는 모습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간이 깨지면서 낙폭 과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안겨주게 된다. 적어도 이 기준선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노란톡 채팅방을 보니까 네네. 이평선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선이요? 네네. 이 선은 일목균형표라는 보조지표 중에 기준선입니다. 쉽게 설정을 할 기준선. 수가 있나요? 그럼요. 일목균형표를 보조지표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다른 선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다른 선이 많이 나오는 게 좀 지저분하다 하게 되면 다른 건 제거하시고 기준선만 딱 놓게 되면은 이렇게 진한 회색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못 하시겠으면은 오늘도 방송 끝나고 온라인 네네. 공개 방송 하고 있으니까 거기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자, 그러면은 텔콘 RF 제약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텔콘 RF 제약은 우리 2016년도 3월서부터 흐름을 한번 살펴봤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약 3월경서부터 해서 2017년도 12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색선은 기준선, 평균값. 평균값은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한 번씩 이격을 벌리는 경우, 이렇게 이격을 크게 벌리는 경우들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원래 같았었으면은 이 선을 따라서 진행을 할 법한 이런 종목들이 기준선은 위에 있는데, 기준선이 이렇게 위에 있는데 캔들은 요 아래에,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선은 여기 위에 있는데 캔들은 이렇게 아래에 있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좀 이격이 벌어졌다. 평균값은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인데 이게 이격이 벌어졌다. 이런 거죠. 과거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색 선은 계속 상방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탈이 나와버린 케이스. 그래서 평균값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 평균값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 이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낙폭이 과해져 있는 공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다는 게 말씀드렸던 포인트이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같이 보면 됩니다. 거래량이 평상시보다 급증하면서 바닥을 만들어낸다. 하락했었을 때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바닥을 만들어낸다. 그럼 오케이, 한 번 더 확률을 높게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구나라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종목으로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은 언제를 가보도록 할 거냐면은 2017년도 1월서부터 2018년도 10월경까지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10월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똑같아요. 평균값은 계속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평균값을 따라가야 되는 요 종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준선의 위치는 한참 위에 떠 있는데 캔들의 위치는 이렇게 낙폭이 과하게 되어 있는 상태. 평균값은 여기인데 컨디션이 너무 일시적으로 안 좋았던 거죠. 이렇게 낙폭과대되어 있는 공간에서 종목 매수를 하시게 되게 되면은 적어도 이 기준선이 위치한 자리까지는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나오고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더 강력하다면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균값, 저는 이제 주봉상에서 기준선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평균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이렇게 이격이 확대되어 있는 구간에서 종목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예상 외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 기준선하고 이격을 많이 벌린 종목들이 특히나 제약주들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의 기회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종목이 현재는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는지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현재로 돌아와서 체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종목에 대한 과거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기준선은 위에 있는데 캔들이 아래에 발생하는 상황,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 이 종목들을 과대 낙폭주로 보고 그리고 평균값을 향해서 다시 올리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바라봐 주셨습니다.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하락했을 때 거래량을 급증하면서 바닥을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더더욱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런 낙폭 과대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에 많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이 빠질 때 네. 특별히 더 많이 빠지는. 제약바이오 그쵸. 관련주들이. 원래 조금 성질이 약간 변동성이 강해요. 바이오 종목군들이. 빠질 때 화끈하게 또 빠져주고 또 올라갈 때는 또 굉장히 또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성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대비 더 빠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네. 세 가지 종목 또 과거 흐름 살펴봤고 지금부터 현재를 통해서 미래까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태고사이언스의 흐름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웃음이 터지셨나 봐요. 네. 태고사이언스 오늘 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은 장중에 이렇게 20% 정도 올라갔다 왔습니다. 네네. 근데 신기한 게 오늘 20%가 딱 27,000원이거든요. 이 27,000원이라는 자리가 주봉상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네네. 정확하게 소름 돋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선 있는 자리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어머. 이거죠. 기준선은 방향을 지금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네. 캔들이 이렇게 밑으로 빠져 있고 기준선의 위치는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격의 크기가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이걸 좀 크게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 종목의 추세는 이런 패턴이에요. 천정권에서 거래량을 급증시켰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빠졌던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을 급증시켰기 때문에 원래 같았었으면은 상승 쪽으로 가야 되는 네네. 그런 분위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도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손흥민 선수가 성장하듯이 같이 올라갔었어야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상황이 안 좋은지라 이렇게 이격을 벌리면서 떨어뜨려져 있는 상태. 근데 떨어졌을 땐 거래량이 있다? 거래량이 없다. 평상시 대비 많이 깎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네네. 낙폭이 과대한 상태니까 반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디까지 간다? 일반적으로는 일단 기준선까지는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정확하게 기준선 있는 자리까지 터치하고 오는 모습이 하루 만에 나와져서 저도 놀랐습니다. 주봉 차트여서 금요일 종가까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하루 만에 당겨졌어요. 저도 오늘 노란톡에서 태고사이언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튼간 이렇게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약주들의 성질, 또 갈 때는 화끈하게 가는 성질이 있다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준선을 터치하긴 했지만 끝까지 가진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또 이제 그 금요일까지 상황이 계속 호전되는 증시 흐름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기준선 있는 자리를 다시 도달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요 위로 컴백을 해서 돌아오게 되면은 본래의 궤도대로 다시 이어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콘 RF 제약도 현재 추이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비슷합니다.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기준선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데 현재 캔들의 위치는 아래로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주가는 거래량 없이 빠져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선하고의 이격을 이만큼 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 이제 8%가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종가가 끝까지 유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말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내일하고 이제 금요일까지 상황이 괜찮아지게 되게 되면은 시장에 반등세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그 박자에 맞춰서
다시 기준선이 있는 위치까지 땡겨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계속 작용될 수가 있으니까 오늘 뭐 단발적인 상승을 이용해서 뭐 단타 매매를 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물론 잘 하셨고 나는 추가적인 추이를 좀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밑으로만 안 깨지면 돼요. 오늘 만들어놨던 캔들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홀딩해서 가져가시게 되면은 여기 8,500원이 있는 자리 위치까지 올려다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져 있으니까 시장이 반등세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지켜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죠. 유나이티드 제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추이가 똑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회색선은 상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 네네. 평균값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태이죠. 평균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평상시 같았었으면은 이런 공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갈 법한 상황인데 이게 이탈이 됐어요. 이탈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여기랑 이격을 좀 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벌어진 이격을 좁히러 가는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은 지금이 46,000원인데 이 기준선이 위치되어 있는 자리가 65,000원입니다. 네. 그럼 46,000원에서부터 65,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가 그렇게 좁은 범위가 아니거든요. 레인지가 넓거든요. 그래서 수익률도 꽤 적지 않게 내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수가 오늘장 저점을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세를 이어간다면은 이러한 종목은 본래의 기준선이 위치한 자리까지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구간을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종목 현재 흐름 통해서 미래까지 예측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종목까지 낙폭 과대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그리고 또 아까 이평선에 대한 얘기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네. 또 차트로 노트도 그쪽에서도 랜덤으로 선정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오늘 중점적으로 온라인 방송에서 다뤄주실 내용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좀 낙폭 과대주에 대한 설명을 좀 중점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오늘 결과를 보셨잖아요. 맞아요. 보신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종목이 지금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빨리 내셔야 되잖아요. 또 손실을 복원해야 되신 분들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낙폭 과대주의 화끈한 상승세를 통해서 쭉쭉 수익을 뽑아내게 되면은 계좌를 또 빠르게 호전시킬 수가 있으니까 오늘 강의도 과거 차트로 본 낙폭 과대주 리스트를 어제 제가 살짝 보여드렸는데 마저 보여드리지 않았던 나머지를 오늘 다 공개를 해서 리스트를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주봉상 차트 보았을 때 뭐 기준선 설정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방송 찾아오셔서 문의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 들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공지가 이제 우리 이 차트로 노트가 생방송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추첨자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는 재고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많은 분들을 선정을 해서 최대한 드릴 수 있을 만큼 다 드리려고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방송뿐만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종목 상담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차트로의 기적을 검색을 하시고 참여 코드 2000 눌러주시면요. 지금 채팅창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온라인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쪽에다가 링크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아있는 시간 동안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진리의 차트로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이 시노펙스이고요. 매수가가 5,100원에 보유 비중은 10%. 지금 거래량을 보면 손절을 안 해도 될 듯한데 기다림의 확신을 못 가지겠습니다. 상담을 부탁드려요. 저도 노트도 받아서 열공하고 봐요. 마이너스 계좌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노트 받는 거 축하드리고 이분 시노펙스 네네. 거래량이 없어서 지금 손절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확신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보았을 때는 네. 시청자님 판단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네네. 좀 길게 보았을 때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만 배웠다고 해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큰 그림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처음 했었을 때 그거부터 잡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심플했잖아요. 거래량이 천정권에서 발생하면 하락 추세, 네, 맞아요. 바닥권에서 발생하면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된다. 근데 시노펙스는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 급증이 나오게 된 이후에 상승 추세 파동을 터뜨렸죠. 1,000원대 종목이 6,000원대까지 상승. 그러니까 네네. 6,000원까지 갔으면 이거는 바닥권이라 보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쵸. 신고가 패턴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 거래량을 거래량이 보게 되면은 터졌네요. 거래량이 급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 추세가 아래로 좀 잡고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태고사이언스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봐보세요. 이 종목은 천정권에서 거래량 터진 다음에 하락 추세,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네요. 그렇죠. 원래 갔었으면 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낙폭 과대되어 있다. 아. 그러니까 공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시노펙스는 일단 그 큰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성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호흡 속에서 보았을 때는 약간 좀 불편한 상황 속에 있다. 그래서 짧게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죠. 지난주에 만들어놨었던 저점이 4,500원 선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반등을 살짝은 볼 수 있을 걸 예상이 돼요. 반등이 나오면서 5,500원 선 근처 찍어주게 되게 되면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의를 조금 미리 접하셨더라고 한다면 거래량 발생했을 때 그렇죠. 뭐죠? 바닥권에서 거래량 바닥권에서. 급증은 상승 추세. 상승 추세. 그렇죠. 그리고 네. 천정권에서 거래량 급증은 하락 추세. 그렇죠. 이거를 명심을 하셨을 텐데 그렇죠, 지금 그렇죠. 차트로 노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럼요. 이게 그 차트로 노트 강의가 이것도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순차적으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1강에서 배웠던 내용이 2강에서 갑자기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1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2강을 배우고 3강은 2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3강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네네. 기술적 분석의 처음과 끝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책으로 제가 설명해드리고 우리 QR코드도 찍혀 있잖아요. 맞아요. QR코드 인식하게 되면 동영상 강의로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만약에 100시간을 공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다 하게 되면은 이 책 한 권으로 5시간이면 마스터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트로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네네. 바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너무 되지만 잘 그래도, 선정하셔야 되십니다. 잘 생각해보도록 네. 할게요. 주린이 탈출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주린이를 꼭 탈출하시길 바라면서 부광약품을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가 38,000원에 보유 비중은 10%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설명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 종목이요? 그렇죠. 시노펙스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추세 전환점에서 매수 구간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주봉상 차트 볼게요. 부강약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저점, 그리고 저점에서 고점, 그리고 고점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추세의 전환점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의 거래량 급증. 평상시 거래 대금 사이즈에 대비해서 대략 한 5배 이상의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에서 확인이 되는데 밑에 있는 자막 때문에 잘 안 보이시죠? 네네. 제가 높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평상시 거래 대금은 굉장히 낮은데 여기서는 거래 대금이 딱 올라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추세를 바꾸는 변곡점에서 이런 게 발생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언저리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여기서 저가권이구나 여기가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 쭉 올라가진 다음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 46,550원이 부강약품의 현재 최고점입니다. 이때 당시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 대금 사이즈가 장난이 아닌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역대 거의 최대 거래량 수준이 나오게 네네. 됩니다. 자연스럽게 방향성은 하락 추세.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네네. 볼 수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령 종목을 손실로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구간대에서 손실 중이면은 이어가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세를 이미 위에서 만들어준 종목, 천정권에서 뭔가 이제 손바뀜이 나온 종목을 들고 있으려면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짧게 상승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도 짧게 드리도록 할게요. 손절 가격선은 22,500원, 22,500원까지만 드리도록 하겠고, 주가는 약 3만 원 정도까지만 목표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3만 원 선 정도 되게 되면은 약손실권에서 정리하는 관점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선은 22,500원까지만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지키시면서 약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한 종목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종목이어가지고 빨리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효용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유진 앵커님 꼭 좀 봐주세요. 신테카바이오를 남겨주셨네요. 제약바이오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요. 매수가가 42,000원에 보유 비중은 20% 들고 계신데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고점이실 것 같아요, 왠지. 안 봐도 이제 대충 네.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종목들이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종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종목의 성공률과 급등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올려주시는 종목에 대한 하락과 손실률을 보시게 되면 극명한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냉혹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저가권을 잘 노리셔야 되세요. 신테카바이오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48,700원까지 갔었을 때 거래량이 좀 크게 터져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거래량이 또 급증되어 있으니까 추세가 하방 쪽으로 좀 열려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현재 큰 반등세를 기대하기가 약간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짧게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한 35,000원까지만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선도 짧게 25,000원까지만 제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짧은 구간 반등을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지금 오늘 상담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 굉장히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아쉬움을 달래주시기 위한 온라인 방송에 대한 안내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이 노트의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 최대한 많이 드릴 수 있게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찾아오시는 분들에 한정해서 추가적인 당첨자 뽑도록 하겠고, 낙폭과대주를 우리 배웠으니까 또 실전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낙폭과대주 리스트 어제 공개하지 못한 두 번째 리스트 안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방송 끝나시고 차트로의 기적에서 방송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많이 찾아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서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차트로 노트 또 랜덤으로 선정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낙폭 과대주 리스트 2탄을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첨되신 분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밤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차트로의 기적을 검색을 하시고요. 참여 코드 2000 누르고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 저희가 이쪽에다가 온라인 방송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